200m 방수를 갖춘 필드워치를 차고 카지노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제키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그 시기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기 앞에서는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공을 했습니까? 정통 시계 채널 워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동안 마음 한켠에 넣어두고 있었던 시계를 꺼내들고 왔습니다. 프랑스 마이크로 브랜드 세리카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2년 전까지 브랜드를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해외 형들, 특히 버거 형들이 하도 열광하기에 들여다봤다가 그 평가의 깊이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이 시계를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광고 제안이 들어오고서야 알았어요. 제가 광고 제안을 받고 첫마디가 아니 한국에서 이걸 판다고요? 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세리카 공홈에 들어가 6190 모델 페이지 누르고는 또 웨이팅 리스트네 하고 돌아서던 제가 결국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 공급 수량이 넉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 웨이팅 리스트에 계신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모델은 6190 턱시도입니다. 원래 베스트셀러 3인방인 캘리포니아, 코만도, 데날리와 세리카가 해군 수중 폭발물 처리 다이버 부대, 플롱제르 데미네르와 손잡고 만든 5303 PLD의 마음이 끌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턱시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턱시도라는 이름과 이 다이얼의 관계가 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제대로 된 리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펙 보시겠습니다. 이 6190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디자인이 아닙니다. 세리카를 단숨에 글로벌 마이크로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은 전작 4512 시리즈의 적통 후계자입니다. 4512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국방부가 명령한 그 유명한 더티 더즌 밀리터리 필드워치의 투박하고 실용적인 근본에서 출발했다면 이번 6190 턱시도는 그 단단한 골격 위에 전혀 다른 감수성을 이식했습니다. 1930년대 아르데코 절정기 응접실과 무도 회장에서 사랑받던 섹터 다이얼과 턱시도 다이얼의 우아함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굳이 문학적으로 비유하자면 머리는 파리의 샹젤리제를 걷고 발은 전장의 진흙 위에 서 있는 느낌, 바로 그 이중성이 이 시계의 본질입니다. 다이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검은색 흰색 프린팅 다이얼이 아닙니다. 에나멜 처리가 된 투톤 다이얼입니다. 중앙에 짙고 그로시한 블랙 디스크,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는 베이지링의 질감 대비가 진짜 예술입니다. 보통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빈티지 느낌 내려고 억지로 누렇게 칠하는 포파티나를 많이 쓰는데요. 세리카는 이런 에나멜 특유의 깊이 있는 반사광과 컬러 대비로 진짜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같은 빈티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리카 공홈에는 에나멜 다이얼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불에 구운 무슨 그랑페 에나멜이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진짜 그랑페 에나멜은 950도 이상 가마에서 최소 10번 이상 굽는 극도로 비싼 공정이라서 파텍 필립이나 IWC도 소수 한정 모델에만 씁니다. 롤렉스도 이번에 나온 거고요. 이 가격대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그게 가능할 리가 없죠. 해외 매거진들의 에나멜 라이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에나멜 특유의 깊이감과 고광택을 재현한 코팅 다이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이 퀄리티의 광택과 컬러 대비를 뽑아낸 건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디테일의 급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전작 4512에서 평면적인 프린팅 인덱스였는데요. 이번 6190에서는 저 동그라미 역삼각형 바 인덱스들이 전부 3D 아플리케로 싹 바뀌었습니다. 수작업으로 올린 테두리 안에 C3 슈퍼 루미노바 야광을 꽉꽉 채워 넣어서 다이얼을 꺾어볼 때마다 입체감이 장난이 아니죠. 세리카의 상징인 두툼한 브로드 에로 핸즈는 광택 폴리시드가 아닌 브러시드 무광 마감입니다. 이것은 무심코 내린 선택이 아닙니다. 배경이 되는 다이얼이 글로시하게 빛나고 있으니 핸즈까지 같은 방향으로 번쩍거리면 시인성이 무너지죠. 무광 핸즈로 다이얼과 의도적인 긴장 관계를 만들어 빛 반사가 강한 에나멜 표면 위에서도 시침과 분침이 또렷하게 부각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디자인의 합리성이 미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아플리케 인덱스 안에 가득 채워진 C3 슈퍼루미노버가 뿜어내는 저 빛, 얇은 인쇄 다이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발광력과 지속성이죠. 두툼한 브로드 에로 핸즈와 양각 인덱스가 어둠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실루엣은 시계가 낮에는 드레시하게 살롱을 거닐면서 밤이 되면 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음을 말없이 증명합니다. 케이스 직경 37.7mm, 동양인의 손목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빈티지 필드워치 황금 사이즈입니다. 두께는 10.4mm인데 사파이어 크리스탈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전작 4512가 수동 무브먼트로도 11.3mm였는데요. 6190은 자동 무브먼트 넣고 로터 넣고 11.7mm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열광하는 거죠. 케이스 마감은 폴리시드와 브러시드 세틴 교체하고요. 베젤과 러그 모서리는 날카롭게 깎인 샤모포 폴리시드 라인이 한 바퀴 돌아가며 시계 전체 실루엣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빛이 닿을 때마다 그 라인이 칼날처럼 반짝입니다. 이 베젤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밀리터리 드레스워치에서 쓰이던 플랫스텝 베젤 구조입니다. 기능보다 형태에 충실한 선택이고 그 선택이 이 시계의 시대적 정체성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방수는 200m, 드레스워치 외모를 가진 시계에 이 수치가 붙어있다는 것이 이 시계를 가다, go anywhere, do anything, 워치로 정의하는 핵심입니다. 케이스백은 닫혀있어 무브먼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솔리드백 구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은 소프로드 M100,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스위스제 자동 무브먼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브먼트에는 제네바 시계 제조의 고전 장식인 꼬드 제네브 피니싱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진동수는 28,800 VPH, COSC를 받은 셀리타 200-1과 비교하면 파워 리저브의 우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줄 브레이슬릿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아할 겁니다. 시계 헤드는 저렇게 공드로 만들었는데 줄은 왜 이렇게 가볍고 찰랑거리는 거지? 롤렉스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떠올리신다면 더욱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리카가 가장 세리카다운 부분입니다. 이 복클립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은요, 1930-40년대 RAF 조종사들이 두꺼운 비행복 위에도 시계를 차기 위해 고안된 역사적 형태의 밀리터리 브레이슬릿입니다. 세리카는 시중의 기성품을 가져다 끼운 것이 아니라 6190 20mm 러그폭과 케이스에 맞춰 전용 엔드링크를 독자 개발해 이 형태를 되살렸습니다. 복클립 고유의 일자형 구조 그대로입니다. 10.4mm의 얇고 드레시한 케이스에 무겁고 두꺼운 다이버 브레이슬릿을 달았다면 이 오묘한 턱시도 핏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계 전체 무게 밸런스도 달라졌을 테고 가볍고 찰랑거리는 이 착용감 위에 1940년대 영국 상공 어딘가를 떠올리게 하는 빈티지 밀리터리 정치가 얹힙니다. 결론입니다. 세리카는 2019년 파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출발부터 디자인 언어는 날카로웠지만 초기에는 수동 무브먼트에 COSC 인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가 이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집요한 비판과 수정이었습니다. 무브먼트 교체했고요. COSC를 취득하고 오토매틱을 더했는데 두께는 오히려 줄였고요. 프린팅 인덱스를 아플리케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그 변화의 폭에 비하면 인상폭은 합리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2023년을 기점으로 세리카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상위 테이블 자리를 확보했고요. 지금 윗신에서 그 이름을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턱시도가 가장 마음에 들지만 6190 다른 라인의 모델들 캘리포니아 코만도 데날리 MSL까지도요, 각각 논리와 매력이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